자, 여러분들 저 공군사관학교 1차 합격한 거 거듭거듭 축하할 일인가? 그렇죠. 축하할 일입니까? 아, 그럼요. 공사 졸업하신 대선배께서 축하한다니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들이야. 영광이지? 네. 자, 여기 1번 지원자, 2번 지원자, 3번 지원자 통상적으로 번호로 얘기를 부를게요. 익명성을 띄고. 자, 여러분들 거듭 얘기인데 아무튼 공군사관학교 합격을 축하드리고 이과 문과? 이과입니다. 이과. 문과 지원했어요. 문과가 TO가 30%, 자연계가 70%. 왜 문과 그 TO를 확 줄였을까? 조종 계열로 가는 거니까 문과보다는 이과, 물리나 지구과학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비행기가 뜨는 그 원리를 물리학에서 용어를 뭐라 그러니? 끌어올리는 힘. 양력이라고. 영역이지, 그지? 어떤 부력 그러더라고, 부력. 양력. 물리학이잖아,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그 자연계 쪽의 성향이 한국이 많죠, 아무래도 공사가. 네, 네. 아무래도 기계를 만지는 거니까 차가운 이성하고 뜨거운 저기 막 대령님 눈인데 뭐가 살짝 그런. 이렇게. 자, 일단 공군사관학교 31기로 졸업하시고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가지신 우리 최관석 우리 교육단장님, 자,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그래서 일단 이 OT 강의는 여러분들이 공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좀 팩트를 정확히 알고, 저는 이제 총괄하는 노한기 교육원장인데, 아무튼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공군 학사장교라고 단기장교, 그러니까 이제 3년간 복무하고 사교 훈련받고 예비역 공군 중이에요. 뭐 파일럿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짝퉁 장교라고 할 수 있지만 자부심이 대단해. 원래 짝퉁들이 자부심이 더 강하잖아. 공군의 가족으로서. 경수야, 그렇지? 짝퉁들이 더 그냥 옛날에 보면 육군들 있잖아. 옛날에 보면 보충력이라고 해서 저 방위병들이 있었거든. 방위병들이 보면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퇴근했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이야 침공을 못한대. 왜? 방위병들이 출퇴근할 때 폭탄을 집에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도시락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방위 출신들이 꼭 막 무공담이 대단하잖아요. 막 간첩을 잡았다는 동 공팔이 엄청 치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들 정통파 사관학교 들어가서 공군 파일럿이 되려고 지금 하는 입장이니까 일단 1차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가 봐서 80% 이상 합격이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활용 점정 2차의 면접이 워낙 비중이 크잖아. 학교장 추천이 올해 처음으로 생기면서 650점. 학추로 그러니까 재수한 애들이 보니까 학교장 추천 공사가 없다 보니까 의외로 그 제도가 생긴지를 모르는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재수한 애들이. 에이 뭐 우리 때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수한 애들이 보니까 이 학교장 추천 받지 못한 애들 의외로 많더란 말이야. 이 30% 날아간 거지.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전형은 이제 종합선발까지 하면 이제 면접에 450점인데 일단 면접 650점 관심이 많지. 네. 작년까지 330점이었어 면접이. 근데 올해 확 늘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관석 교육단장님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선배들 면접을 쭉 해오면서 하다 보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사관학교가 면접을 왜 좀 강화해서 배점을 많이 부여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튼 우리나라의 그 공군의 핵심 주력인 공군의 핵심 주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신뢰롭고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과뿐만이 아니고 본인들의 마음, 심성이 좀 중요하지 않고 뭐 리더십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 때 잘 보고 훌륭한 인재를 만들려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생도로서 4년간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보면 간을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좀 평균 10% 내외가 자퇴를 많이 한다. 사관은 통상 그렇잖아요. 뭐 주임이 뭐 전시름 떠나야지 어떻게. 그 자퇴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이야 뭐 로망이 크고 열망이 크니까 그지? 우리 3번 학생처럼 확 눈이 막 지금 오로지 창공을 날고 싶어 지금도 그지? 그건 지금 그렇지? 네. 빨리 비행기 타고 싶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약속한 친구들도 또 배반하는 친구들이 있어. 배신을 때려. 입학했다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럼요. 배신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눈을 보면 가려내는 거야. 간별사들이 면접관들이야. 응? 그잖아. 이런 거 일종의 바로 아주 딱하니 포스가 있는 분들이 면접으로 선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패스했다는 얘기는 이미 기본 학습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봐봐. 여러분들이 화면을 봐, 영상을 봐. 저 이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돼야 될 거야. 그지? 되기 위해서 뭐냐? 공사의 교훈을 따라야 되지. 자, 이런 지원자 1, 2, 3번 모두 해서 저기 앞에 보이는 글자가 작지만 교훈하면 크게 소리내서 시작.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을 바친다. 아니, 모기들이 3마리가 있는 거 같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한번 지시죠. 자, 시작.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을 바친다. 공군의 경례구호는 뭡니까? 충성입니까? 단결입니까? 필승입니까? 필승입니다. 필승이죠. 자, 교훈 딱 한번 크게 외치고 필승. 경례까지 필승. 알았죠? 네. 끝나면서 경례 필승. 오케이? 자, 한번 지시하시죠. 자, 한번 해보자. 교훈 외치고 교훈 시작.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을 바친다. 필승. 바로. 됐어. 마음에 듭니까? 뭐안 들어도 된다고 봐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성원이 되려고, 그죠? 어때, 우리 2번 지원자. 딱 이 선배들, 이게 사진, 영상 보니까 어때? 모습 보니까. 늠름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나도 이 구성원 되고 싶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멘토링을 해주는 거고,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비록 단기장교라 했지만, 나 공군의 가족으로서, 진짜, 저희 학원에 유달리 육해공 국가도 다 있지만, 공군에 대한 뭐랄까, 애착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 학원에 거쳐가면 합격은 거의 다 합니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자리가, 그렇게 하고.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 이제 76기로 이제 입학하는데, 지금 75기 1학년 생도들이 입학식 할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또 72가 졸업식 할 때 모습이란 말이야. 4년 세월의 차이야, 그지? 위에는 4년 뒤. 자, 그 4년 전.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4년 뒤에 이제 졸업을 하는 건데, 우리 대령님 한번 간단하게 캐리어를 한번.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만 여러분의 이제 그 오래전 선배이지만 아마 상원학교를 들어오는 게 조종사로 이제 또 들어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원을 거치게 되면은 반드시 합격해야 되니까. 왜냐면 아까 중도 탈락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한번 거치고 나면 마음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내가 걸어왔던 길을 소개를 해니까 내가 책임성 있게 이렇게 추천도 하고 교육도 가르쳐 주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위탁교육 가셔가지고 졸업하고 3학년 편입해서 일단 서울대에서 체육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이야. 위탁교육. 대단한 거지. 지금이야 공중요원을 100% 선발하잖아. 올해는 4%가 이제 항공우주 신기술 쪽으로 특별 전형이 생겼지만 비조종으로. 근데 옛날에는 비조종하고 조종 분야가 그래도 고루고루 선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중 근무자로 선발이 되는 거니까 100%. 근데 그렇다고 100%다 조종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잖아. 운전도 우리가 보통 2종도 있고 1종도 있고 그러잖아. 2종 운전면허 가지고 트럭 운전 못하지, 그지? 똑같거든, 이게. 그런 거 그렇게 알고. 공사에서 아무튼 생도 인성교육처장님, 생도대 운영처장님, 체육처장님, 아무튼 공구사관학교 산 직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좀 실제 면접 측면에서 좀 배가를 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하고. 자, 생도.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 FA 50인데 최근에 보니까 폴란드나 이런 데, 그죠? 수출을 많이 하고, 방위산업. 여러분들이 이제 방위산업의 주역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예, 우리 한국형 전투기인데 폴란드로 수출도 하고, 육군은 K9 자주포 같은 거, 방산인데. 자, 프라미스 작전인데 이제 얼마 전에, 그죠? 4월 달에. 수단에서 내전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 외교관들 수송을 하는데 아무튼 이 수송기의 역할이 컸고, 작년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교민들 그렇죠. 미라클 작전이었죠. 일종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한번 좀 여러분들 기본 지식으로 상식으로 저는 공군의 어떤 역할이 올해 무슨 작전? 프라미스 작전. 프라미스 작전. 약속을 한다. 이게 구출을 반대 약속을 했다, 그지? 그래서 공군 그 수송기들이 조종사들이 직접 우리 가가지고 수송을 해오고, 작년에는 미라클 작전. 아프가니스탄에 교민들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사람들 있잖아. 400몇 명을 실어왔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두는 게 여러분한테 필요하다. 배경 지식이 이런 거야. 전투기 조종사 꿈을 갖고 있어도 또 수송기도 큰 분야야. 최근에는 이렇게 해서 수송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것도 기본 동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공사하고 프라미스 작전을 이야기하면서 공사 29기 졸업하신 조종사분께서 조종사는 가슴에 날개로 난다라는 책을 집필했네. 예. 이런 것도 한 번쯤 읽어보고 하면 어떨까? 물론 라이트 형제를 읽을 수도 있겠지, 그지? 관련된 도서가 뭐냐?
한번 저 책 이름 한번 외쳐봐요. 옥죄해봐. 29기분이 쓰셨네. 크게. 저자 이두희는 1900. 아니 책 이름. 조종사는 가슴의 날개로 난다. 자, 눈 감고. 조종사는 가슴의 날개로 난다. 자, 2번 학생도. 총사는 가슴에 날개. 책 이름이야. 29기분이.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지원자. 책 이름. 하늘에 새긴 신념. 오케이. 전투 조종사인데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군 기수 조관 6기네. 조종 23기. 제 이사관학교 출신이지만 옛날에 이사관학교가 있었다. 옛날에 제 없어졌지만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독방. 그죠? 이스라엘 최연소 전투기 조종사라는 조라 룸이 썼다는 책이네. 그지? 독방이라는 책인데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한 권쯤이라도 혹시 인지를 해두는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두 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 공사 1기로 전역에서 그야말로 1953년이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난다. 임택순대이라는 분이 공중에서 산화를 했는데 이분이 동상이 공군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격려를 하는데 우리의 이제 공군산업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공사 출신 전사자 6.25 전쟁 때 그지? 어제 공사 1기로 그럼 자신의 롤모델이 뭐냐? 팩트 체크 해두란 말이죠. 응? 고 임택순 대인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처음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지를 하란 말이야. 어? 또 오른쪽 거는 어떠죠? 네, 오른쪽 거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다 공군사기 출신인데 아쉽게도 이제 공중에서 사나운 분들의 부자지간에 이 흉상이 역시 공군사학교에 또 들어있고 또 현충원 애들 있습니다만 이 두 분이 이제 아버지 아들이 이제 공군의 영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는 공사 26기로 대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박인철, 이건 중위 때죠. 공사 52기인데, 다 이제 비행사고로 전투 중에, 조종 중에, 산화했던 분인데, 산화라고지. 이분들의 흉상, 그 다음에 전신, 동상이 지금 공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고, 특히 임택수 때는 기억을 잘해도, 공학 때, 네? 또 알아둬야 되고, 공학 때.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의 좀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면 동상을 지나갈 때가 있을 거야. 체력 검정하면서 네. 사이길을 가니까 보일 거야. 네. 단체로 우르르 가면서 이제 야 저거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임택순 동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교훈 크게 한번 외쳐보고 끝날 때 필승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필승. 경기를 받아줘야죠. 필승 바로. 자, 어찌됐든 말이죠. 학교 마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자, 이게 이제 독수리죠. 공군의 상징인 독수리를 항공기를 보고 그다음에 선비사첩에서 문과 무를 겸비한 정예장교 양성 학교교육과입니다. 특수목적의 학교교육과이다. 그래서 14개 별이 대한민국 14개 도로 되어 있었다. 별이 14개 있고 아니에요. 그렇죠. 문과 무,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무를 겸비한 정예라는 건 뭐야? 그야말로 핵심 장교다. 핵심 장교를 양성하는데. 근데 결국 통일조국이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우리 한반도에서 영공수호, 공중을 지키는 수호하는 내 신명, 목숨을 바친다. 이게 이제 학교 마크가 상징하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질문이 이제 가져갈 수 있죠. 혹시 본인이 우리 공사에 대해서 가장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좀 내세울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 공할 때는 아까 임택순 대위 공사 1기 처음으로 얘기했던 전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크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공사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학교 마크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마크의 의미가? 마크의 의미는 독수리는 대한민국 공군을 뜻하고 선비사자는 문과 문을 겸비한 정예 장교를 뜻합니다. 그리고 별 14개는 대한민국 14개의 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문과 문은 이제 정예 장교로서 통일조국 한반도를 수호하자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게 뭔가는 킬링 포인트를 하나 딱 정리해서 가져가라고. 오케이? 이런 것들도 의미 있어, 있거든요. 아까 임택수 대위는 기억 잘해도 1기 최초로 6.25 때 전사하신 분, 오케이? 자, 참고로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되겠고, 그다음 좋은 공군과 함께 경강한 대형을 조성한다. 이수 학점. 이제 군사학위 하나하고 또는 이학사, 공학사 또는 문학사 학위 2개 받게 되는 거 알죠? 복수학위제. 자, 그런 점에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국방경영학, 지역연구학,
그때 31기 문과는 이제 국제관계학 같은 거 하고. 본인은 그 저 지원 동기서에 앞으로 전공을 뭘 하고 싶다고 기재했나요? 저는 전공을 항공우주공학. 항공우주공학으로. 네. 우리 저기는 지원자는 1번 지원자는 저 기계공학으로. 기계공학으로. 그래서 기계공학으로 향후 비전 포부는 뭘로 잡았습니까? 일단 첫 번째 꿈은 조종사라고 밝혔고 두 번째 꿈으로는 기계공학으로 항공 정비 쪽. 항공 정비 분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이제 과학 중점학교를 또 다녀서 과학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본인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시험 비행할 때는 비행기도 국산 비행을 많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온 비행기를 테스트하는 그 일종의 테스트 파일로 또 좀 있잖아, 그죠? 혹시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과감하게 할 건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도 비행인데 리스크가 많잖아, 그지? 예. 우리나라 국방 최근에 그 뉴스 봤죠? 계속적으로 이제 테스트하고 하는데 보통 담력이 아니고 참 쉽지 않은 그 길인데 본인도 어때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할 겁니까? 무조건 할 겁니다. 무조건. 오케이. 본인의 진로 계획을 어떻게 잡았어요? 여기는 기계공학이고. 저는 우선 이공학 계열을 전공한 다음에 음. 그 후에 조종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조종사로서 조종 역할은 작전 수행하는 건 기본이지만 향후에 어떤 공군의 어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이거죠. 진로 포부. 그냥 이공학으로만. 이공학으로. 여기처럼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거야. 왜 되지? 그러잖아. 일단은 항공 정비 분야에 대해서 기여하는 조종사 되겠다. 그래서 뭔가 로드맵을, 프레임을 좀 잡는 게 좀 필요해. 그지? 지원동에서 그 구체적으로 기재를 못 했구나. 예. 한번 좀 생각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오케이? 2005년 졸업생부터 학위를 냈군요. 양학사 제도. 예.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보니까 이제 전 졸업생은 당연히 군사학사고 학위 두 번째가 74기, 75기까지는 전자통신공학, 시스템공학, 공학사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 그지? 약간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발전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각 대학 중에 서울대 연고대 이상으로 아마 첨단의 어떤 항공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공부하고 교육시키는 기관이 사실 공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나는 서울대하고 공사하고 거리가 가까웠거든. 신림동에 있어. 그래서 막 서울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육사 안 가고 공사 와서 이제 장교생활 하고. 옛날에 보라매 공원 여기 있었잖아, 그지? 아주 청주로 옮기기 전에. 우리 원장님 유능한 분이신데 이제 공군이 그만큼 많이 오셨는 거야. 공사하고 이제 서울대하고 오히려 굉장히 가까웠다. 훌륭한 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자, 이제 공군의 생활교육 목표인데, 자, 교육 중점사항. 제일 위에 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1번 지원자가, 두 번째 리더십 팔로우십 교육은 2번 지원자가, 정신전략 교육은 3번 지원자가 크게 엎조리기. 자, 1번 지원자 시작. 인성교육.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도덕성, 사회성, 정서의 함양. 교육 중점. 자, 2번 지원자 리더십 팔로우십. 올바른 리더십 팔로워십으로 조직의 목표와 방향성을 이해해요. 자, 내가 2번 지원자 읽었으니까 본인이 혹시 리더십을 지금까지 발휘해본 기업 중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리더십 발휘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우선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항상 말할 땐 답변하겠습니다. 끝날 때 이상입니다. 다 시작 처음부터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학급 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항전 축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친 친구가 있다거나 혹은 뒤떨어지는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솔선수범해서 제가 먼저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대령님 좀 답변했는데 리더십 사례 어디 귀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까? 주장을 했다길래 가서 공사 들어가서 축구부 주장을 하든지 럭비부 주장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야. 저는 이런 게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공사에 들어가면은 체육활동 동아리 중에서 럭비나 축구 같은 거지 구기 종목의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생존 3학년 때쯤 되면 주장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까지 밝혀주는 게 좋다 이거지. 이해되지? 그래야 뭔가 딱 와닿는 게 줘봐 야무지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철한 군인 정신과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확립. 본인이 혹시 최근에 그 안보 이슈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보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저번 달에 실시한 그 북한의 정찰 위성
그 2차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달에 실시한 북한의 2차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발사 예정이 잡혀 있는 3차 정찰 위성 발사가 저는 요즘 국가 안보관에 대해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본인 혹시 그 최근에 안보 이슈 중에서 뭐 국내외를 불문하고 좀 관심을 가졌거나 공부하느라고 뭐 그게 뭐 별로 기억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단골 메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지? 또 우리가 뭐 크리미아 반도 그 다리 오늘 뭐 또 통제됐지만 어떻게 생각해 그런 사태? 답변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으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휴전 상황이 오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2번 지원자는 1번 지원자의 이 답변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인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도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보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공사 입교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생도들이 여러 가지 뭐 좀 활동을 하게 되니 간단하게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시죠. 이 적성, 사관학교에 맡은 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행동적인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무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열병도 하고 분열도 하는 단체적인 행동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지휘관으로부터 정신 훈련을 듣는 시간을 해서 내면화시키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총을 들고 직접 뛸 수 있는 무용무라는 건 전부 다 이런 거는 또 기초 체력이 좀 중요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성무정신 함양 훈련 같은 건 이거는 해외로 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성 리더십, 팔로십 교육들은 이게 전부 다 단체적으로 이런 집단적인 그런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적 역량을 이거는 여가 레크리에이션 활동이에요. 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뭐 군사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취미 여가에게 증진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성부제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관학교라는 걸 딱딱이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그 인생에서 아주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쉽게 또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생도생활이 될 거예요. 자, 본인은 1번 지원자 좀 그 입교해서 공사 생도가 되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크게 문화적인 게 있고 뭐 체육 관련된 게 두 축이 있단 말이야. 문화와 체육 측면으로 연결해서 한다. 문화 측면에서는 어떤 활동? 답변하겠습니다. 문화 측면에서는 음악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 드럼을 예전에 배워봤기 때문에 오케이, 쪽. 공문사관학교에서도 드럼 활동을 해보고 싶고 체육 쪽으로는 축구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이쪽에 실력이 좀 있기 때문에 축구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2번 지원자. 저는 답변하겠습니다. 체육 쪽에서는 축구, 농구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동아리를 지원을 해볼 것 같습니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악기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워보고 또 특히 기타를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여긴 드럼, 여긴 기타 좋네. 해가지고 이제 같이 동기들끼리 오케이 뭐야? 그룹 사운드 하나 만들 수도 있겠네. 만약 그룹 사운드를 결성한다면 그룹 사운드 이름 뭘로 짓고 싶어? 그것까지는 생각을. Until Die. 배철수가 이제 항공대 졸업했잖아. 처음에는 저 뭐 활주로인가 이 그룹 사운드 이름이. 그룹 사운드 결성한다면 이름 뭐라고 싶어? 저는 보라매로 짓고 싶습니다. 보라매. 너무 좀 싱겁지 않나?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들고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보라매로 짓고 싶습니다. 3번 지원자한테 동일한 질문인데 문화적인 면과 그다음에 체육적인 면에서 어떤 활동하고 싶어? 저는 문화적인 면에서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오케스트라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자랑인 클라리넷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적인 면에서는 팽글라이더 부에 들어가서 청소년 시기에 많이 못 해봤던 경험하지 못한 팽글라이더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편집반 할 저기 있냐? 편집반? 편집반이 뭔지 알지? 교지 만들고 뭐 이럴 때 막 사진 뭐 모으기도 하고 학부 만들고. 그거 굉장히 그 1학년들이 많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편집반은 선배들이 좋아가지고 잘 이끌어주고 빵도 회식도 잘해주고 그래요. 여기도 이제 비행제에서 함양훈련 전 생도들이 하는 게 이제 패러글라이더 훈련, 그다음에 비행 시뮬레이터 타기, 뭐 관습비행, 뭐 그다음에 행글라이더 문화체육활동인데 이런 것도 하나의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일본 지원자는 이와 관련된 약간은 좀 개인적인 경험이 있나요? 이런 훈련과 연관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또 2번 지원자 여기에 버금가는 약간 놀이기구 안 타봤어? 놀이기구는 타봤습니다. 또 3번 지원자는 이와 비슷한 뭐좀 이거 또 행글라이드 했다고 그랬잖아. 행글라이더 관심이 있다고 그랬나? 네, 관심이 있었으나 나이가 되지 못해서 타지는 못하였습니다. 뭐 성무식, 뭐 해외 항법 훈련, 해외 항법 훈련은 보통 몇 학년 때 가죠? 3학년 때 가고 괌, 사이판, 앤더슨 기지 뭐 이런 데서 직접 비행기 안을 타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훈련이지. 해군사관학교는 올해 보니까 이제 13개국 14개 도시를 갔다가 해가지고 144일간 무려 그 4학년들 항해 순환 훈련하더라고. 야, 뭐 좀 복 받은 기수야. 코로나 풀리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말 그렇게 해서 일단 쭉 봤는데, 자, 본인이 말이야 지금까지 좀 성장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밖에 나가지 못해서 생활하지 못한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집에서 위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집에서만 있다 보니 무기력하게 있어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제 맘대로 체력 단련을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많은 병에 걸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저에게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너무나 좀 상투적인 거 아니까 누구나 다 겪었던 건데. 역으로 지금 면역력이 굉장히 좀 강해졌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그때는 힘들어도 뭐 지금은 참 묘하게 기성세대가 그런 평가를 해요. 이미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들, 또 중학교 3학년 이후생들, 얘들이 코로나 겪으면서 힘은 들었지만은 의외로 강인해졌다. 면역력이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에 이 세대가 오히려 역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굉장히 사회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거든. 여러분 세대는 그렇게 평가하더라고. 지금 네가 고통 호소했더니 똑같았잖아, 친구들하고 맞춰가지고. 자, 이번 지원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2차 시험 기본적인 팩트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좀 가장 본인이 좀 위크 포인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위에 보면 면접, 체력 이렇게 됩니다. 이번 지원자.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체력도 자신이 있고 면접도 자신이 있는 만큼 위크 포인트랄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걱정이 안 된다. 겁이 안 난다. 맞습니다. 오케이. 우리 3번 지원자는. 저는 저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야, 그런 패턴 담력이 좀 필요하지.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다 두루두루. 근데 이제 면접 총점의 60% 미만 취득 시에는 불합격이래. 그럴 일 없겠지? 당연히. 당연히 그럴 일 없으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말이죠.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게 저기 학교장 추천이면 면접이 650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이 450점, 종합성분도 마찬가지인데, 2번 지원자. 예. 사관학교가 4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육사, 공사, 해서 국간사 있고. 예. 그리고 또 있는데, 일반 대학이 아니고 왜 사관학교인가? 우선 고등학교 1학년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던 중 이제 공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이 뜬 것을 봤습니다. 그 모집 요강이 뜬 후 그것을 읽어본 후에 유튜브나 혹은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공군사관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찾아본 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력에 자신이 있는 만큼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에 한정된 전공 텍스트만으로는 제 꿈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람 있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공군사관학교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극복할 것 같아? 지금까지 제가 좀 극복해왔던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에서 제가 끈기와 인내심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가? 당연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 변경해 본 적이 없어서 진로를? 진로를 이렇게 최근에 그 봤다고 했는데 예. 어렸을 때는 다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는 뭐였어? 제가 중학교 체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 체육 교사나 이런 어. 쪽도 관심이 있었고 어. 또 아버지 직업과 관련된 쪽에서도 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버지 직업? 그럼 아버지 직업이 군인이셨던 건가? 아닙니다. 아버지 직업은 건축가이십니다. 아 건축가. 그래요? 이제 이게 자연계생들한테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공군사관학교 합격하고 또 일반 대학교 뭐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뭐 저 의대나 치대나 뭐 그런 쪽에 합격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우선 공군사관학교가 제 지금 제 1번 목표이기 때문에 공군사관학교 발표가 11월 10일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수능을 안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 맞습니다. 아 단호하게 답을 하는구만. 그러면 그거하고 나중에 또 수능 안 본다고 확실하게 그 장담할 수 있어요? 합격한다면 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볼 수. 그때 참 우선 선발 합격한 친구들 보면 수능 시험은 참 성적 잘 나오더라. 막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지. 그리고 이게 사관학교 시험이 1차가 패스가 된 애들 보면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안 볼 수도 있겠지 마음적으로는 그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능을 반드시 우선순위로 대전에 보는 게 좋아, 그지. 봐놓고 나서 이제 여기 그냥 부두에 입교를 했어. 입교를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가끔가다 사고로 부두계약이 퇴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의외로 발생되는 경우는 1년에 어쩌서 한두 번 꼭 보거든. 그럼 그래는 이제 바로 이제 사관학교에서 이제 퇴출돼야 돼.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그럼 이제 수능 안 받으니까 1년 고스란히 재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관학교 또 우선상 되더라도 수능장이 가라 그 얘기예요. 참고로 이제 우리 차장님이 그 왼쪽에 개인적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자들에게 좀 질문을 가한다면 어떤 질문을 좀? 그렇죠. 여기 사관학교 지원반인데 진성이라는 분야 있지. 진짜로 오고 싶은 거냐 아니면 증검다리 건너가서 올 거냐라는 것이 면접관들. 왜냐하면 왔다가 오기로 했다가 가르칠 때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황당한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걸 물어보게 돼 있는데.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지. 네, 그랬을 때는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 목표가 공군사관학교였기 때문에 절대 퇴소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확신하고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인데 혹시 사관학교 뭐 견학을 가거나 또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네, 공군사관학교에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갔어요? 네, 8월 15일 날 다녔습니다. 지금도 모형비행기 대회가 있나요? 공사? 그 대회를 갔다 왔다고? 네, 8월 15일 날 청주에 가서 사관학교 역사관과 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지원자는 뭐 천안하면 천재 박물관, 현충원 등등 이렇게 혹시 이런 군 밀리터리한 그런 상황과 관련된 견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적 전쟁 기념관에 자주 방문을 했고 집 앞에 현충원이 있는 만큼 현충원에서 하는 행사들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충원 공사 관련된 것을 여러 번 지원했었습니다. 오케이. 3번 지원자는 밀리터리한 상황을 체험한 게 뭐가 있어? 저는 군산함 쪽에 많이 갔었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군산이셔가지고 군산항이나 아니면 군산에 비치되어 있는 군함 같은 거를 많이 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일단 그 면접에 임하는 잘하잖아요. 아유, 뭐 보통 1차가 되고 나면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굉장히 좀 내가 면접관이라도 내가 선발하고 싶은 다 마음에 들 정도로 1, 2, 3번 지원자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조하면서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말도 잘하고 있는데 행여나 혹시 전혀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면접관님에게 그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다른 질문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을 해달라고? 네. 다른 질문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가지는 그래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자, 지원자는 예. 모르는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가 아는 한에서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아무튼 모르는 질문은 좀 솔직히 인정하고, 그지? 다음 질문을 좀, 다른 질문 좀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노우리지가 않고 애티튜드, 그죠? 그런 자세, 태도, 적극성, 이런 걸 아무래도 높이 사는 거니까. 본인이 모르는 질문은 뭐라고 볼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군사 용품이나 아니면 이런 군사 전문 용어들 같은 단어를 사용한 질문 같은 게 저는 참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 후회했던 적은 있었느냐? 어떤 후회했던 적 있었냐 없었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이런 것들 후회한 적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후회해본 적이 없다든지 다를 건데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서를 2개 항목을 제출해서 이제 작성했잖아요. 근데 1번 지원자, 1번 항목에 기억할 만한 내용 중에서 좀 1번 항목에서 기억할 만한 내용, 본인이 진술해서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부터 공군 에어쇼를 갔었기 때문에 전투기들을 보면서 선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생도가 오셔서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자 제가 그때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겠다고 마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지원자는 그 1번 항목의 어떤 좀 기억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 포커스를 뭘로 기술했어? 저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인내심과 끈기 등을 알게 되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대학교 텍스트만으로는 제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겠다는 마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3번 지원자는 1번 그 진술을 포커스 핵심이 뭐였어요? 컨셉이? 저는 컨셉이 공군사관학교를 오직 공군사관학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다는 것을 포커스로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하는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2번째 항목은 3번 지원자부터. 두 번째 항목에서는 저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현역 시절에 75기 공군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제 일반 대학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군사관학교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 내가 큰 목표를 가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쉽게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재수를 통해서 공군사관학교에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번 지원자, 동일한 2번 항목에. 어렸을 때부터 대가족과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의와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주 3-4번 이상 헬스장에 방문하면서 운동을 3년 넘게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하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동일한 질문. 자, 우리 1번 지원자. 저는 어렸을 적부터 스카우트나 야구 활동 같은 수직적인 단체 생활을 많이 함으로써 군대와 같은 수직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시험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잦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때부터는 계획을 잘 세움으로써 성적이 상승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상대 2차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2일차에 체력 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2일차에 면접 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공군사관에게 신체 검사가 참 중요하죠. 그럼요. 신검 패스를 못하면 일단 너싱이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2일차에 끝나고 면접인데 450점,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원투, 학추가 이제 650점인데 아무튼 60% 미만 시에는 일단은 아웃이다, 그지? 그 점 알고 있을 거고. 자, 1번 지원자가 거기
품성 그 라인 한번 쫙 읽어봐 크게. 품성, 가치관, 공동체 시민의식, 애국심, 국가안보관 등 지원 동기, 학교생활, 외적 자세 등 평가 및 심리 인성 검사. 오케이 첫 번째고. 자 우리 2번 지원자 가운데 거. 신칭 면접 및 종합 판정. 오케이. 그다음에 3번 지원자. 합격자의 취득 점수를 최종 선발 점수에 반영. 자, 이 중에서 뭐 어느 것 하나가 뭐 중요하다, 뭐 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 총정리 한번 그거는 해주시죠. 예, 이 면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포기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중도에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판별해내는 거니까 말 대답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면접들이 이 이론장에서만 신뢰가 되는 게 아니고 면접하는 전체적인 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거죠. 애국심 뭐 여기서 애국가를 지나가는 게 한번 불러보라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면접이 되니까 늘 좀 긴장. 실제로 3년 전인가 나온 공사 면접 중에 하나가 애국가 4절 한번 가사 한번 읊조려봐라. 뭐라고 답할래? 실제로 나왔던 면접 문제. 애국심. 2절까지밖에 외우지 못해서 4절은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2절이라도 해봐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4절도 잘 모르기 때문에 2절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능청을 떨어. 해가지고 남산에 조선하고 그지? 이렇게. 실제로 나왔던 거 면접 질문이야. 애국가 4절까지 한번 콩나물 때까지 정리 한번 하고 가사도 정리해도 알았지? 네. 가을하는 공화란데 그지? 뭐 그거 아닌가? 맞지? 그럴 거야만. 본인은 애국심이 강하다.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대봐. 자, 본인의 애국심이 강하다. 근거를 대봐.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위인전을 많이 읽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 신사 참배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고 또 국가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릴 적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더욱더 애국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뭐 이나저나 올해 일단 뭐 1차 합격을 해서 이제 공사 생도가 되기 바로 이제 직전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활용 점정이라고 아무튼 확실하게 가닥 잘 잡아가지고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 일부는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 좀 발언 좀 해주시고 어드바이스 준 다음에 마치죠. 예, 전부 다 그 3명 모두 지원자 3명 모두 아주 그 답변이나 그다음 표현력도 좋고 논리적으로 추가적으로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에 좀 더 세심하게 이제 하나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리선부 수업 중에 일부도 여기까지 마칠 테니까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뭔지 모르게. 네. 우리 2번 지원자는 한번 싹하니 왓싱이 돼? 네. 머릿속에 3번 지원자. 네, 됐습니다. 일부러 이런 기회를 하려고 좀 여러분은 그동안 좀 저기 했던 거니까 이제 마음이 푹 놓입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저 평가 저 교육단장님한테 격려를 한번 딱 멋지게 하게. 자, 한번. 자, 정면에 대한 경례 필수! 필수 바로. 자, 수고했어.